분양권 멘토 해안선의 전국 시황이라고 해서 요 내용을 준비해 봤어요. 목차는 5월 기준에서 분양권 동향, 또 각 지역별 분양권 시장 동향, 그리고 2019년 5월 지금 분양하는 단지들, 아주 좋은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다음 주에 경쟁력 있는 단지들이 꽤 많으니까 그 얘기도 잠깐 해주면서 1, 2, 3 목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5월 분양권 시장 동향 해서 요거 요거 제가 잘 쓰는데, 청약시장은 깐깐해졌을 뿐 수요는 여전하다. 요번에 우미린 1차 위례 우미린 1차 같은 경우도 청약 경쟁률이 꽤 높았죠. 3만 2천 개, 3만 3천 개 정도 통장이 들어와서 또 무난히 1순위 완판됐고요. 주변 시세보다 뭐 정확히 기준 잡기는 그렇지만 또 억대 저렴한 분양가로 나오다 보니까 청약하는 분들이 좀 많이 몰렸고, 그 외에 약간 인기가 떨어진 단지는 확실히 청약 경쟁률이 낮아졌어요. 수요자 입장, 청약하는 입장에서도 이왕이면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경쟁력 있는 단지 위주로 청약을 하다 보니까 그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지역 분기별 청약 경쟁률을 한번 쭉 보게 되면 요거 2018년, 19년 기준으로 청약 경쟁률 자체가 많이 달라졌죠. 서울 같은 경우 뭐 20대 1, 30대 1, 26대 1, 37대 1의 높은 경쟁률에서 2019년 1분기 8대 1 정도로 낮아졌죠. 최근에 봐도 진짜 작년에 서울 하면은 분양도 많이 안 했지만 굉장히 청약 경쟁률이 높았죠. 그래서 작년에 청약 가점 평균이 한 55점, 뭐 50점대 중반 정도로 되게 많이 청약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양을 많이 안 했고, 분양을 많이 안 했기도 했고, 또 분양하는 단지들이 좀 적었죠. 분양을 많이 안 해서. 그리고 서울 아파트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 경쟁률 자체가 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도 가끔 수강생분들한테 물어보면 지금도 받고 싶은 아파트 어디예요 하면은 대부분 요 서울 아파트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면 뭐 똘똘한 한 채, 그죠? 똘똘한 한 채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더더욱 뭐 제한도 있고 양도세도 비싸,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이 중심부, 뭐 서울 중심부는 없지만, 서울 중심부라면 뭐 강남, 뭐 송파, 뭐 용산, 뭐 그런 데는 없지만 서울 안에 있는 분양권은 그나마 뭐 큰 리스크는 없다 생각해요. 가격이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호가 대비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오래 가져간다 싶으면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8.1대 1로 요즘 분양했던 단지들도 쭉 보면은 그래도 미분양은 많이 없죠. 얼마 전에 3월달 미분양 총계가 났는데, 뭐 광진 그랜드파크가 700개라고 하지만 그거는 반영이 안 됐죠. 그러니까 3월 초 기준에서 한 것 같아요. 지금 거기도 한 뭐 180개 정도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84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마무리가 젖었고 큰 평형 위주로 남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소진될 수 있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 그래도 수요가 꾸준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미분양 지수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서울에서 앞으로 분양하는 것도 뭐 큰 이슈가 없는 한, 또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 발표로서 영향을 제일 안 받았던 게 또 서울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뭔가 막 걱정되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건 어쩌나, 아니면 어디를 투자해야 되나.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냥 인서울 쪽 새 아파트 하면은 약간 그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나 싶어요.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면은 그래도 3기 신도시 영향을 제일 적게 받는 게 거기가 아닐까 생각해서, 단점은 비싸죠. 서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권 하기 전에 일반 경매나 일반 갭 투자하면은 뭐 7, 8억, 9억이죠, 9억. 그죠? 9억. 9억 올라갔다네, 언더나. 어?
9억 그 선에서 왔다 갔다 입지가 좀 좋다면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가 그래도 비싸지 그 절대 가격은 비싸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 아파트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하는 서울에 요번에 클라시안도 분양하고 저기 양원지구 힐데스하임도 분양하지만 거기 분양했던 것들 앞으로 분양할 것들도 사람들 기대 심리 그리고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인서울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도 당분간은 꾸준한 인기를 누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수도권으로 잠깐 내려올게요. 수도권은 4.7 4대1, 18대1, 17대1, 11대1, 7대1로 낮아졌는데 요즘 저는 수도권 분양하는 걸 보면은 공공택지고 뭐고 분양가가 좀 높아 보여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좀 높게 분양한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분양이 잘 되든 안 되든 분양가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는 호불호가 흥행이 엄청나게 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분양가가 조금 높다 싶으면 1순위 미분양 미계약분도 충분히 나오고 미계약 선착순 추첨으로도 남은 물량이 발생됩니다. 지금 아까 체크해 보니까 일산 어반스카이 거기도 미계약이 있고요. 그리고 송도 서밋 같은 경우도 미계약이 있고 뭐 작년에 분양했다면 뭐 미계약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요번에 파라곤 뭐 개인적으로는 미계약 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분양은 1순위도 안 하긴 했는데 미계약 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서울보다는 더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돼서 청약 경쟁률이 좀 낮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수도권에 분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가가 좀 높다. 그래도 2019년 1분기에서 2018년 2, 3, 4분기보다 경쟁률은 낮아졌고 그리고 광역시로 나올게요. 광역시 하면 인천, 뭐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대전도 있고요. 그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는 1분기에 58대1, 15대1, 53대1, 23대1, 38대1로 뭐 비슷하죠. 뭐 크게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크게 떨어진 게 수치상으로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서울 같은 경우는 수치상으로 쭉 보이잖아요. 8대1로 확 떨어진 게. 근데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치상으로 그렇게 떨어진 게 보이지는 않고 비슷한데 또 광역시도 지역마다 틀리겠죠. 부산 같은 경우는 요번에 명륜 2차가 분양을 하는데 제가 부산 사는 지인분한테 연락해 보니까 그거 성공할 것 같대요. 명륜 2차 입지가 워낙 좋고 분양가는 그냥 뭐 적당히 나왔다. 여기 광주에서도 어셈블리라는 뭐 주상복합 단지 같은 경우도 분양하면은 뭐 충분히 성공할 것 같고 그래서 광역시 선별할 때도 지역 그 광역시별로 좀 그 차이가 크다. 특히 광주나 대구, 대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또 그 안에서도 입지가 조금만 좋다면 경쟁률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광역시는 지역별로 따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분양을 제일 많이 하는 인천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또 편차가 또 심한 것 같고 대구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한풀 꺾었다 하지만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 쪽 신규 분양은 대구에서도 괜찮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분양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괜찮고 대전 같은 경우도 분양 시장은 현재 괜찮고 뭐 부산과 인천 같은 경우는 조금 침체기를 겪고 있어서 그거 한번 또 지역별로 한번 다시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을 쭉 보면은 6대1, 8대1, 3대1, 9대1, 8대1.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이라 하면 서울, 수도권, 광역시 외 지방을 말하는데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네요. 낮으면서 분양을 많이 안 한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6대1, 8대1, 3대1, 9대1, 8대1이면 거의 뭐 비둥비둥하고 강원도 쪽뭐 흥행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충청도나 충남 요번 주에 또 저기 하더라고요. 동남지구 청주의 동남지구도 분양 성적이 썩 좋을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분양도 많이 안 할 것이며 분양 성적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방하고 이제 전국을 볼게요. 전국 12, 14 뭐 전국 평균이니까 요거 참조하면은 서울은 떨어졌어도 수도권은 뭐 서울 수도권은 좀 떨어졌어도 지방 자체가 비슷하게 흐르다 보니까 뭐 전국도 요렇게 진행됐다. 단지별 청약 양극화도 되게 심하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기존에 뭐 40대 1, 50대 1, 30대 1, 뭐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나왔는데 뭐 1.6대 1로 광진 그랜드파크는 서울에서도 아마 가장 낮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 그리고 평택 뉴비전 엘크로 같은 경우도 공급 세대수 대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다. 인천 광역시 같은 노블랜드도 이렇게 낮은 경쟁률이 나왔다. 또 광해현 지안 스로가라는 곳도 뭐 90세대 분양 중에 단 한 세대도 분양을 하지 않아서 낮은 경쟁률이 이렇게 나왔다. 뭐 경쟁률 단지별로 지역별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자, 서울 볼게요.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포레 같은 경우는 33대 1. 서울에서도 올해 꽤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죠. 요거를 갈아치운 게 또 저기죠. 계룡 리슈빌. 그리고 위례포레자에는 경기도에서 130대 1.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86대 1. 또 아산 지회 프로듀오 같은 경우는 37대 1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1.6대 1, 뭐 33대 1 경쟁률 차이가 컸다. 그리고 위례포레자에는 하남이긴 한데 뭐 분양가가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130대 1. 또 대전 아이파크 시티도 유성구에서 입지 좋은 유성구. 또 작년 7월 이후로 대전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작년 7월에 갑천 공공분양, 갑천 공공분양 슬리퍼시티 그 분양 이후로 유성구가 굉장히 급등하면서 그 영향으로 유성구 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또 대전이 분양도 또 많이 없었고 또 세종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좀 해소가 된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대전 유성구 쪽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이 났고요. 아산 탕정시티 프로주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산이나 천안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이거 전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청약 경쟁률이 높진 않았지만 아산, 천안 쪽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을 안 하다가 요번에 아산 탕정 GL 프로주오가 분양을 하고 그동안 뭐 목말랐던 수요자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지 올해부터 시작해서 1년 반 전부터 시작해서 그 천안에 투자 수요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랑 시너지가 맞물려 갖고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나왔죠. 프로지오 992세대 1, 2단지 992세대 모집 중에 3만 8천 명이 신청을 해서 38.7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역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각 지역별 세부 분양시장 동향을 한번 볼게요. 서울 26주째 하락하고 있고 분양시장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다. 작년보다 확실히 청약 경쟁률은 떨어졌다. 그리고 서울 분양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청약 경쟁률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 시장이 주춤할 때 한번 요번에 서울에 분양하는 것들 좀 관심 가져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향으로 가점과 청약 경쟁률이 낮아졌으니까. 그리고 작년 대비 서울시 분양가가 높아졌다. 확실히 요즘 서울 분양가가 높아진 것 같아요. 특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허그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많이 저렴하게 푸시를 가했는데 요즘은 뭐 신문지상에서 허그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약간 또 올 3월인가요? 그 건축비 상승도 이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올해 분양가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되고 분양가는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양받기가 좀 꺼려지는 사람도 있겠다. 그리고 정부의 각종 규제로 미계약분이 속출하고 있다. 작년에는 서울 미계약분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홍제도 그렇고 청량리도 그렇고 청량리도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거기도 청약 경쟁률 보니까 그리고 분양 세대수 봤을 때 미계약이 또 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양수자인 192가 또 대규모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같은 경우도 미계약을 미리 뽑긴 했는데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는 많다. 수요는 많지만 향후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뭐 영정 하늘도시나 검단 신도시는 또 요번 주에 검단 8억 원이 분양을 하는데 흥행 여부를 떠나서 조금 흥행이 굉장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정 하늘도시는 최근에 분양 자체를 안 하고 지금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꽤 있었죠. 또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올해 만 세대 넘게 분양을 하는데 앞으로 조금 분양 시장이 어렵다는 뉴스 기사와 제 의견도 검단 신도시는 앞으로 분양하면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인천시에서도 소규모 재개발 같은 거 재개발 단지인데 뭐 역세권이 아닌 좀 소규모 외곽에 있는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확실히 약세를 보여요. 또 인천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분양가 절대 싸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재개발 좀 외곽 입지가 살짝 떨어지는 데는 확실히 청약 경쟁률이 낮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주목할 만한 데는 서울 7호선 라인 쪽이 그나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루원시티가 또 뭐 분양 일정이 정확한 일정이 나오진 않지만 5월 달에 분양을 한다는데 루원시티 쪽 거기 GL 프로주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죠. 또 상곡지구 재개발 저번에 쌍용 플래티넘 거기 같은 경우도 분양을 잘했기 때문에 운명교환공지 24일 날 오픈한대요. 그러게 여기는 인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청약 경쟁률이 나올 것 같고 부계역 코롱 하늘채인가요? 부계역 코롱 하늘채 부평 3구역인가? 거기가 이제 부평 쪽 재개발 분양을 해요. 이제 곧 5월 달에 할 것 같은데 여기도 뭐 분양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부평 쪽. 그리고 이제 상곡지구 쪽 분양하는 거 좀 주목받아야 되고 송도 내에서도 입지별로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송도 내에서도 요번에 확실히 확연히 드러났죠. 아까 위분이 말했던 서밋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도 낮았고 아직도 미분양이 있다. 하지만 송도 내에서도 대방이나 더샵 센트럴파크 3차 E5죠. E5 그리고 힐스테이트 3차 같은 경우는 송도 국제 신도시 내에서도 입지 좋은 데는 높은 인기를 끌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인천시 그냥 인천시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요번에 3기 신도시 영향으로 그렇게 뭐 수혜를 받는다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천시가 또 태릉이나 또 거기 대장지구 뭐 등등 따졌을 때 서울 가까운 그쪽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인천시 입장에서는 또 그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들이 또 잘 나가잖아요. 인천보다 더 잘 나가는데 부천 뭐 이번에 대장지구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 인근에 있는 워낙 막강한 위성도시들이 많다 보니까 인천시가 거의 한 10년 동안 집값 상승이 되게 더뎠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인천 안에서도 뭐 택지지구나 그렇죠. 특히 송도 같은 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천 안에서도 7호선 라인에 있는 상곡 재개발 특히 인천에서도 뭐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 입지 좋은 재개발 구역 같은 게 많이 올랐고 또 신축이 조금 상승세가 높은 거 보면은 요 3기 신도시 영향으로 인천시에는 큰 호재는 아닌 것 같다. 그쵸. 부계역 하늘채가 분양을 해요. 부계역 코롱 하늘채가. 또 경기도는 지역별 호불호가 가장 크다. 지역별로 뭐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또 입주 물량 주의하자. 안 좋은 지역 많죠. 경기도에 뭐 이천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고 그리고 평택도 지금 가니까 막 부동산 다 문 닫았어요. 파라곤 2차 분양때 갔을 때 봤더니 그리고 그냥 뭐 어디가 좋다가 아니고 그냥 전체 다 안 좋은 것 같아. 어디 하나 크게 뭐 뜨거운 지역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약간 약보합세 보이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제가
블로그에도 썼다시피 어디를 가도 매수세가 없어요. 어, 물론 저는 분양권 위주로 갔고 분양단지 위주 인근에 갔는데 그렇게 매수세가 없었어요. 딱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도권에 특히 조정 지역이나 비조정 지역이라도 투자가 뭐 수도권에 많이 들어가기는 뭐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특히 입주 물량 많은데 지금 오산을 보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오산, 용인에서도 용인 처인구죠. 처인구나 기흥구 한 2년 전 대비 한 5천만 원씩 떨어졌더라고. 오산에서도요. 아파트 값이 뭐 2억 3천 하던 게 얼마까지 떨어졌다? 1억 8천까지 떨어지고 24평 1억 3천 했던 아파트가 1억으로 떨어지고 하락폭이 되게 커요. 오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흥구도 그렇더라고. 기흥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게 하나 왔었는데 기흥구에 아시는 분이 이제 전세로 살았는데 경매에 넘어갔어. 그 집주인이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대출 농협 대출이 있어서 농협 대출이 있어서 경매에 넘어갔는데 그분이 들어갔을 때 전세가 그때 가격보다 한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집값 하락한 데가 꽤 많더라고요. 또 기흥 안에서도 기흥 역세권 쪽은 많이 올랐지만 그 외곽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지곡동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또 저기 기흥에서 신갈 쪽에서 어디야 저기 용인 쪽 넘어가는 뭐 그쪽 좀 외진 데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그리고 병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위례 신도시 세 곳에는 다 미계약분이 발생됐다. 요번에 분당에서도 미계약분이 나왔죠. 분당 지웰 프로조에서 미계약분이 몇 개 나왔죠? 41개 나왔나? 41개가 나왔는데 뭐 그래도 큰 평형 106제곱미터 조금 향이 안 좋은 위주로 나왔지만 그래도 대부분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거는 미계약분이 발생되고 있다. 위례 빼고요. 그리고 서울과 가까운 거리를 확실히 선호도가 높고 또 GTX 역세권 위주로 그래도 조금 힘이 가해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GTX 역세권 하면 그 구성역 인근에 또 요번에 3기 신도시 발표해서 만세대 좀 더 들어오죠. 만세대 정도 들어오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뭐 그 주변에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단톡방에 누가 그러셨더라고요. 아, GTX 구성역에 3기 신도시 들어와서 이 입주 물량 때문에 주변 집값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라고 올렸는데 저는 오히려 구성역 인근에 개발됨으로써 뭐 차는 막히겠지만 또 그쪽 구성 쪽에 차 많이 막히잖아요. 그죠? 막히겠지만 확실히 이쪽 만세대가 그쪽 뭐 기흥이나 수지 쪽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구성 쪽에 들어오는 거는 더 좋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구성 역세권, GTX 역세권 거기도 뭐 3기 신도시 분양하면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이 나오겠죠. 구성역 인근. 그리고 요번에 분양하는 옥정, 그죠? 옥정에 있는 중흥 S클래스. 거기도 예전에는 이제 양주 쪽이 확실히 청약에 되게 약한 지역 중에 하나였지만, 약한 지역이 하나였지만, 또 7호선과 저 GTX C노선 영향으로, 이거 GTX 우리 C노선 발표했을 때, 제 지인이 한 명, 양주 가서 무슨 중흥아파트 투자하더라고요. 예전에 주목 안 받았지만 이 GTX 영향으로 주목받는데 그리고 우리 왕숙지구도 이제 GTX B 노선 들어온다고 하죠. 그리고 GTX A, B, C 해서 그쪽 DTX 역세권 위주로는 어느 정도 높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또 GTX A 노선 시작점 수원역 프로지오 같은 경우도 거기도 되게 높은 경쟁률 나왔고 그리고 금정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초피보다 GTX 발표되고 나서 뭐 발표되기 전에 거의 GTX가 확정 비슷하게 될 때 굉장히 올랐죠. 한 3, 4천만 원 했던 초반 프리미엄이 GTX 발표될 때쯤 거의 억대로 올라버렸죠. 억대로. 그러면서 걔만 오른 게 아니고 그쪽
금정역 인근에 있는 레미안 3분의 1은 하이어스 거기도 뭐 억대로 그 단기간에 억대로 올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경기도에서 GTX 역세권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주목하자라고 썼는데 평택 고덕신도시 공공택지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따져 109% 따지면은 뭐 들어갈 수 있긴 한데 확실히 비싸요. 확실히 공공택지 안에서도 이걸 봐야 돼. 토지값 언제, 그러니까 신도시를 언제 시작했냐. 자, 위례랑 평택이랑 비교해 보면 위례 같은 경우는 분양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죠. 한 2012년, 뭐 13년 정도? 잠깐만, 12년, 11년, 12년 뭐 그때 분양했을 거예요. 위례 첫 분양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7, 8년 전에 분양을 시작했고 원래 빨리 끝나야 됐는데 그 특전사 부지가 늦게 빠지는 바람에 분양이 지체가 됐고 그래서 최근에 분양을 하는데 그때 특전사 부지를 이미 다 회사들이 낙찰을 받아놨다 보는데 질 수가 없어. 왜? 특전사 부지가 안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기간이 굉장히 늘어졌죠. 아파트 공급하는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 긴 기간 동안 집값은 굉장히 올랐고 위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4, 5억씩 올랐으니까 그렇게 올랐는데 그 건설 회사들은 그거를 뒤늦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토지 공급과 그리고 분양 주체 측에서 토지 매입과 건설비 합쳐서 분양가를 측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로또 분양이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평택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분양했던 거, 또 1년 6개월 전에 분양했던 거, 그거 기준에서 가격을 높이다 보니까 분양가가 싼 거는 못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공공택지 안에서도 지역마다 틀리다. 요번에 검단 신도시도 공공택지잖아요. 당연히 분양가는 비싸겠죠. 그죠? 비싸거나 지금 나온 분양가 한 4억대 초반. 요번에 파라곤도 똑같이 4억대 초반 나오면은 해안선이 저기 검단도 공공택지인데 왜 분양가가 비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공급 시기랑 같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상한제가 적용돼도 비싸게 보인다. 경기도는 이렇게 정할 수 있고 부산 분양시장은 좀 안 좋다. 요번에 분양했던 거 올해 분양했던 거 과거 두 개 보니까 둘 다 1순위 미달이었고 아무래도 입지적으로 요한 베스티움보다 요 인근에 있는 단지 피중을 사는 게 더 좋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이편한 세상이랑 LH 분양이 있는데 그게 10만덕 베스티움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입지도 좋고 분양가도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추면 그래서 주변 입지와 분양가에서 밀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좀 낮아졌고 또 부산 분양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저 요번에 명륜 2차가 어떻게 될지 저 되게 관심이 많아요. 명륜 2차가 입지는 되게 좋고 분양가는 뭐 1600대 후반 1700대라고 하는데 또 뭐 인기 있는 지역 또 부산에서도 인기 있는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어떻게 나올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요거 명륜 2차 유심히 보고 있고요. 대구 분양 시장도 신축은 양호하다. 근데 또 대구 같은 경우도 구축은 좀 거래가 안 된다고 하네요. 한풀 꺾인 느낌이 좀 든다라는 의견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새 아파트인 대구 분양 시장은 그래도 좀 양호하다. 그리고 대전 분양시장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신탄진이라고 있죠. 신탄진. 우리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대전 쪽 가면은 금강 엑슬루트 타워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면 보여요. 엄청나게 웅장해요. 49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도 엄청 크고 거기가 어디다 신탄진이더라. 신탄진. 그쪽에 또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또 금강 엑슬루트 타워도 더 정확히는 알지는 모르겠지만 미분양이 꽤 오래 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인근에 들어오는 단지인데 청약 경쟁률이 별로 안 나왔어요. 하지만 유성구에 분양했었던 요번에 아이파크 시티 거기 분들 뭐 다 비싸다고 해도 다 비싸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청약 경쟁률이 높이 났고 역시 광역시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는 입지구나 입지가 큰 좌우를 하는구나.
특히 저도 이제 대전에 2016년에 투자했을 때도 입지 외곽의 신규 아파트보다 입지 좋은 애 구축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수익률 면에서 훨씬 높았던 것 같아요. 또 입지 좋은 신축은 더더욱 높았고, 이제 광주 분양시장은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분양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또 광주에 새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도 많고, 또 올해 분양했던 아파트들 보면은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걸 보면은 뭐 신규 분양 부족, 그리고 또 뭐 봉선동, 그때 뭐 PD 수첩에도 한번 나왔죠. 봉선동에 있는 집값 상승을 봤을 때 광주 분양시장 앞으로도 굉장히 뜨겁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는 분은 광주 가갖고 재개발 아파트를 사셨더라고요, 1년 전에.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확실히 광주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뭐 그 얘기하고, 요즘 뭐 재개발 재건축하면 또 많이 들어가시는 데가 또 울산에 들어가죠. 신정동 뭐 그쪽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옥동이나 신정동 쪽. 울산에서도 입지 가장 좋은 곳 대개발 뭐 그 정도 들어가겠죠. 이제 충청도 가면은 요번에 또 우미 린스트라우스가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 거기는 상한제가 걸렸죠. 거기도 첫 분양 시기가 꽤 오래됐죠. 2011년, 12년부터 분양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분양이 계속 진행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서 요번에 분양했던 주상복합 우미 린스타라우스 같은 경우는 약 분양가가 33평 고층 기준에서 84제곱미터 고층 기준에서 한 3억 9천 정도 하더라고요. 충분히 메리트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또 미래 가치도 충분한 지역이다 보니까, 또 세종은 누구랑 같이 움직인다? 대전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전이 지금 어떻게 보면 KB에서도 대전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 올라가는 치수가. 딴 데는 거의 뭐 미미한데, 지금 대전 유성구가 제일 KB 상승률이 높은 걸 보면 세종과 같이 가기 때문에, 또 요번에 린스트라우스 받으면은 뭐 입주가 몰려갖고 전세가가 낮다,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가도 적당하고 한 4억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아산 탕정지구 같은 경우도 꾸준한 인기를 누릴 것 같아요. 이번에 6월달 분양하는 지웰 A1 블럭 지웰, 뭐가 될지 몰라요. 지웰인데 지웰 프로조가 될지 아니면 지웰 더샵이 될지, 거기 지웰로 시작되는 시행사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 그리고 계룡시 대실지구라고 그래서 이케아가 이거 계속 늦게 되네요. 대실지구라고 했어요. 계룡시는 우리나라 육군본부가 있죠. 그래서 계룡시에는 군인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여기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만 명 정도 되는데 육군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그 근처 아파트 사는 사람이 군인들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계룡시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도 하나 있는데 세입자들이 전부 군인. 근데 여기에 이케아가 생깁니다. 대실지구에. 이게 계룡시에 이케아가 딱 생기면 그냥 알아서들 찾아오잖아요. 이케아랑 집값이랑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조금 있어요. 상관이 있는 것 같아. 뭐 그거 수치별로 이케아 들어오면 집값 무조건 오른다 하기보다도, 이케아가 들어옴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일자리. 우리가 아파트 뭐 호재로 따졌을 때 중요한 거 하나가 또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케아가 들어옴으로써 그쪽 일자리. 이케아가 혼자 들어오지 않아요. 롯데랑 쌍이 들어오죠. 교통 때문에 별로던데, 그거는 교통 때문에 별로는 건 이거 동네 분들은 약간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자리거든. 수도권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는, 그죠? 서울, 경기에 우리나라 인구 반 있잖아요. 그 반 있는 이유가 일자리 때문에 있는 거지, 뭐 여기가 입지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집값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일자리다. 기흥 근처에 롯데 아울렛과 코스트코가 있는데 주변이 별로더라고요. 여기는 입지가 좋을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에. 왜? 우리 코스트코도 봐요. 코스트코도 보면은 뭐 광명은 역세권 어차피 생긴 거 생겼고 양재도 있지만, 기흥 코스트코 거기 입지 전혀 좋은 데가 아니야. 거기 기흥 거기 대주 피오레 앞에 있잖아요. 그냥 입지가 안 좋아도 그런 데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트코 상품 자체가 차가 있어야지 대량으로 묶음 판매하니까.
그래서도 대실지구의 이케아도 여기 차려놓으면은 알아서 올 거야. 그쵸? 또 주차장 엄청 넓죠. 이런 데 가면은. 또 주차 요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대실지구에 이케아가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가 들어와서 사람이 몰리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케아 이꼬르 일자리, 이케아라 이꼬르 롯데몰. 또 롯데몰 같은 경우도 아울렛 들어오면은 그것도 또 일자리가 들어오면은 일자리가 이케아랑 뭐 롯데몰로 들어와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인구가 늘겠죠. 인구가 늘고 집이 부족하다면 또 집이 오를 테고. 그래서 교통을 빼고 또 교통이 불편하다면 또 그쪽 시에서 개선해 주죠. 원주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여파로 지금 전세가도 굉장히 낮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또 입주 물량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투자하기로는 좀 적합하지 않죠. 제 지인도 여기 원주 기업 도시에 있는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이리저리 해지도 못해요. 팔려도 여기 답게님처럼 팔리지가 않아. 팔리지도 않고 전세가도 안 받쳐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돈을 억대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억은 없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춘천시도 많다. 인구수 대비 분양이 정말 많아갖고 여기도 입주 물량 나중에 몰리면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방 인구는 언제쯤 늘어날까요? 인구 늘어나는 방법은 일자리가 늘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춘천에 삼성이 들어온다. 삼성이랑 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구가 늘겠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대구 구미도 그렇고 뭐 삼성 그 핸드폰도 다 지금 베트남으로 넘어갔고 평택 LG전자도 얼마 전에 뉴스 났더라. 뭐 평택 LG전자의 핸드폰 만드는 데가 얼루 갔다 다 베트남으로 빠진다. 이제 제조업 쪽은 외국으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국으로 많이 빠졌지만 베트남이 아마 인건비도 싸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죠. 제 친구들도 베트남에 있어요, 지금. 왜 베트남을 갔냐면 걔는 가기 싫어. 그리고 가족들 다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한 친구는 혼자 갔거든요, 베트남을. 왜 삼성이 들어갔다 보니까 삼성이 베트남 공장으로 들어갔죠. 갔던 이유가 삼성 협력사라서 거기서 대응을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에 있고 싶지만 일자리가 떠났다 보니까 글로 갔어요. 이거는 뭐 먹고 살려면 가야지 뭐. 안 그러면 회사 그만둬야 되는데 가정 있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베트남으로 갔다. 확실히 제조업이 인건비 뭐 그런 걸 감안해서 외국으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늘려면 그 일자리가 좀 많이 있어야 된다. 속초 같은 경우도 분양권이 엄청 많네요. 지금 속초 같은 경우도 입주하는 아파트 뭐 분양권 하면 또 마피도 굉장히 많은 거 보면 강원도 전체가 굉장히 약세장을 띄고 있다.